결국 또 박민서였다. 블랙퀸즈가 수비 실책 4개를 쏟아내며 흔들리고 선발 투수 장수영의 견제 실수까지 겹치면서 흐름이 완전히 대만 쪽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가 선택한 카드는 부상에서 돌아온 박민서였다. 그리고 박민서가 마운드에 오른 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상대 타자들은 강한 공의 타이밍을 빼앗겼고 헛스윙이 나오기 시작했다. 블랙퀸즈 더그아웃과 관중석에서는 박민서를 향한 환호가 터졌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답답했던 흐름을 다시 붙잡은 선수는 이번에도 박민서였다. 이 장면이 공개된 것은 2026년 8월 13일 밤 10시에 방송된 채널A 야구 여왕 휴회였다. 블랙퀸즈에게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었다.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 블랙퀸즈가 처음으로 치르는 국제전이었고 상대는 대만의 타오이안 오공이었다. 대만은 아시아 여자 야구 랭킹 2위에 올라있는 강호였고 타오이안 오공 역시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 야구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한 팀이었다. 첫 국제전이면서 첫 연전이었다. 블랙퀸즈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여준 성장세가 해외팀을 상대로도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게 흘러갔다. 블랙퀸즈 수비진에서 실책이 반복됐다. 공식 방송 자료에서 추신수 감독이 직접 에러가 4개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대만 선수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공격적인 주루와 작전 야구로 블랙퀸즈 수비를 계속 흔들었다. 단순히 안타를 많이 맞는 문제가 아니었다. 주자가 움직일 때마다 수비 판단이 급해졌고 작은 실수가 다음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타오이안 오공의 비디오 판독 요청까지 이어졌다. 윤성민 코치가 긴장을 감추지 못할 만큼 벤치 분위기도 팽팽해졌다. 선발 장수영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장수영은 누상의 주자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고 본인도 당황할 정도로 흐름이 꼬였다. 국제전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실점과 분위기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빠른 주루와 세밀한 작전을 준비한 팀을 상대할 때는 더 그렇다. 블랙퀸즈가 더 흔들리기 전에 누군가가 흐름을 끊어야 했다. 바로 그때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이 박민서를 불렀다. 더 놀라운 것은 박민서의 몸 상태였다. 그는 정상적인 시즌 흐름을 그대로 이어오던 선수가 아니었다. 시즌 3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정했고 이후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했다. 8월 11일 공개된 6회 예고에서 박민서는 대만전을 꼭 이겨 한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야구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다. 코치진 역시 대만전을 앞두고 박민서의 복귀를 도왔다. 그러나 훈련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실제 국제전의 위기 상황에서 공을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박민서는 그 압박을 피하지 않았다.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막는 것이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투구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민서는 힘으로만 승부하지 않았다. 상대 타자가 쉽게 배트를 내지 못하도록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갔고 강한 공으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이광용 캐스터가 대만 선수들이 박민서의 공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구위의 차이가 화면에서 드러났다. 타오위안 오공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민서가 위협적인 공을 던지자 상대는 지명타자 운용까지 바꿨다. 투수왕 유센이 직접 타석에 들어왔다. 상대가 한 타석을 위해 선택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승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채널A가 8월 14일 공개한 공식 클립에서도 박민서가 이 위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한 장면이 강조됐다. 블랙 퀸즈의 명예 소방관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장면 하나만 보면 갑자기 등장한 영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박민서의 구원 능력은 이미 한 차례 강하게 증명된 바 있다. 2026년 7월 23일 방송된 시즌2 3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상대는 전국대회 우승 7회 경력을 가진 해머스 스톰이었다. 당시 해머스 스톰은 2025년과 2026년 경기에서 12전 11승 1패를 기록한 강팀으로 소개됐다. 그 1패마저 경기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우천 상황의 추첨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패에 가까운 팀이었다. 그 경기에서도 블랙 퀸즈는 초반부터 위기에 빠졌다. 장수영이 1회에 4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했고 밀어내기로 2점을 내줬다. 2회에는 박하얀이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지만 몸에 맞는 공까지 나오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추신수 감독은 다시 박민서를 선택했다. 당시 박민서는 발목 부상 때문에 선발에서 빠져있던 상태였다. 그런데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구원 투수로 투입됐다. 박민서는 상대의 주루 플레이 과정에서 2점을 내줬지만 이후 3타자 연속 삼진으로 추가 실점을 차단했다. 더 강렬한 장면은 3회 초에 나왔다. 박민서는 2타자를 연속으로 3구 삼진 처리했다. 이어 아야카가 3번째 타자의 첫 타구를 처리하면서 이닝이 빠르게 끝났다. 공식 경기 내용에 따르면 박민서는 2이닝 연속 3자범퇴 흐름을 만들었고 3회에는 단 7개의 공으로 상대 공격을 끝냈다. 위기를 막아낸 직후 블랙 퀸즈 타선도 폭발했다. 3회 말 송가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고 김오나가 다시 3점 홈런을 기록하며 6대4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이수연의 3타점 3루타까지 나오면서 블랙 퀸즈는 9대4까지 달아났다. 박민서의 투구가 단순히 아웃 카운트만 잡은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 셈이었다. 박민서가 처음부터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즌2 첫 방송에서 블랙 퀸즈는 새로운 선수를 뽑기 위해 대규모 트라이아웃을 진행했다. 나실 7개 종목에서 총 3반 8명이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18명의 국가대표 및 엘리트 선수들이 최종 무대에 섰다. 그 가운데 박민서는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지원자 중 한 명이었다. 유소년 시절 리틀 야구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었고 이후 골프로 종목을 바꿨다가 다시 야구로 돌아왔다. 트라이아웃에서 박민서는 수비와 송구뿐 아니라 투수 테스트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당시 측정된 구속은 시속 100km였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라 제구까지 갖춘 투구로 코치진의 시선을 끌었다. 윤성민 코치가 던진 공을 받아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 정도로 타격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결국 박민서는 최혜빈, 김나영, 김세연, 송민지와 함께 새 멤버 5명에 포함됐다. 시작은 신입 선수였지만 불과 몇 경기 만에 위기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원 카드로 위치가 달라졌다. 개막전 활약도 박민서의 평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첫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았고 타석에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MVP로 주목받았다. 이후 발목 부상으로 선발에서 빠졌지만 해머스 스톰전 무사 만루 위기에 구원 등판에 연속 3진을 잡았다. 그리고 약 2주의 회복 기간을 거쳐 이번에는 대만 타오이안 오공과의 첫 국제전에서 다시 소방수 역할을 맡았다. 이 흐름을 이어서 보면 왜 팬들이 박민서의 등판에 즉각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박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선발로 긴 이닝을 책임지는 상황과 주자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구원 투수는 몸을 풀 시간도 제한적이고 첫 타자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상대에게 흐름이 넘어간 상태라면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이다. 그런데 박민서는 해머스 스톰전에 이어 국제전에서도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강한 공을 던졌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민서의 등판이 동료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다. 수비 실책 4개가 나온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공 하나를 잡을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수가 헛스윙과 빠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주면 수비 시간이 짧아진다. 야수들의 부담도 줄고 공격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7월 해머스 스톰전에서도 박민서가 위기를 끄는 뒤 타선이 대량 득점을 만들었다. 이번 대만전에서도 박민서가 마운드에서 흐름을 멈춰 세운 장면이 강하게 남은 이유다. 팬들의 반응 역시 단순한 인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박민서가 마운드에 오르자 더그아웃과 관중석에서 큰 환호가 나왔고 감민서를 외치는 응원까지 등장했다. 실제 프로그램의 화제성도 상승세였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집계한 8월 첫째 주 펀덱스 차트에서 야구 여왕은 TV 비드라마 화제성 6위.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합친 비드라마 화제성 7위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목요일 비드라마 화제성에서는 1위. 남성 관심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5회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 방송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 2.0%를 기록했다. 박민서 개인의 화제성도 이미 이전부터 확인됐다. 7월 둘째 주 펀덱스 차트에서 박민서는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4위에 처음 진입했다. 신입 멤버가 방송 시작 직후 이 정도 반응을 얻은 것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과를 만들었고 투수와 타자를 오가는 활용도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국제전에 박민서를 단순히 부상에서 돌아온 구원투수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는 이미 개막전에서 5타수 5안타와 마무리 투수 역할을 보여줬고 해머스 스톰전에서는 무사 만루에 불을 껐으며 이번에는 아시아 여자 야구 강국 대만의 강팀을 상대로 블랙 퀸즈가 흔들리는 순간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다.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박민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추신수 감독이 중요한 순간 박민서를 다시 선택했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 감독이 위기에서 올리는 투수는 단순히 구속이 빠른 선수가 아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짧은 승부에서 타자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시즌2 초반이지만 박민서는 이미 이런 신뢰를 쌓고 있다. 신입이라는 이름보다 뉴에이스라는 표현이 더 자주 어울리기 시작한 이유다. 결국 블랙 퀸즈를 살린 것은 한 번의 화려한 장면만이 아니었다. 7월 23일 해머스 스톰전에서 연속 3진으로 위기를 막았던 경험. 부상 이후 약 2주 동안 복귀를 준비한 과정. 그리고 8월 13일 첫 국제전에서 다시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 마운드에 오른 선택이 하나로 이어졌다. 박민서는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상대는 그의 공에 쉽게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블랙 퀸즈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박민서가 블랙 퀸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미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고 있다면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더 정확하다. 신입으로 출발한 선수가 몇 경기 만에 명예소방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선수가 계속 팀을 살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블랙 퀸즈가 또 흔들리는 순간 팬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될 이름도 이제 분명해 보인다. 박민서다.